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종로 YBM 두남자 토익의 권영준 강사입니다. 오늘 2021년 4월 11일 토익 데뷔 특강을 인사드리게 됐고요. 그냥 반갑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린 것 같은데 열심히 또 토익 공부하신 거 정리 잘 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기대하면서 열심히 또 준비를 해봤습니다. 토익 공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마무리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점수가 많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했던 것들을 저와 함께 요 3, 40분 된 영상을 꼼꼼히 보셔서 정리하시고 도움을 잘 받아가시길 바라고요. 파트 5, 6, 7 골고루 준비했으니까 하나씩 보시면서 정리 잘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파트 5입니다. 자, 꽤 쓸만한 팁을 준비했는데요. 요거는 시험 대비로 준비할 것들, 그리고 그동안에 또 공부해 오시면서 좀 부족했던 것들, 또 앞으로 좀 안 좋은 얘기지만 앞으로도 토익 공부를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적어봤는데요. 첫 번째입니다. 필수 문법의 중요성을 강조드리고 싶어요. 토익에 나오는 필수 문법은 반드시 정리를 꼭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휘 물론 중요하고요. 문제풀이 중요하겠지만 문법을 잡지 않으면 절대 고득점이 나오기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수 문법을 정리를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뭐 강의를 들으시건 책으로 공부하시건 정리 잘 하셔서 문제 푸시면서 그때그때 모르는 게 나온다면 문법 찾아보시면서 리뷰하시게 되면 훨씬 빨리 갈 수 있으니까 빠르게 한번 문법 정리를 잘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두 번째입니다. 자, 토익에 나온 단어라고 했는데 요즘에 토익 공부의 또 화두가 기출이잖아요. 문제집도 많이 있는데 토익 시험에 나오는 단어를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회화 공부 참 좋고 여러 가지 뭐 공부 좋겠지만 토익에 나오는 단어가 정해져 있다. 토익은 비즈니스 영어나 생활 영어가 정해져서 나오기 때문에 필요한 단어만 정리하는 게 중요하니까요. 괜히 쓸데없는 거 암기하셔가지고 시간 낭비하시면 안 된다. 그 개념 잘 기억하시고요. 자, 방금 얘기했던 부분인데요. 실제로 나왔던 문제가 중요합니다. 들어보셨겠지만 토익 시험은 문제 은행식 출제 방식이기 때문에 유형이 정해져 있으니까 나왔던 유형을 정리를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괜히 막 이상하게 꼬아서 막 힘들게 어려운 문제를 많이 푸는 것보다는 나왔던 문제가 어떤 유형으로 나오는지 판단하시고 그 유형에 맞춰서 공부를 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니까 나왔던 기출 중요하다는 개념을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자, 이거 무슨 말이냐면 지금 제가 RC 강의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RC는 문법도 중요하고 어휘도 중요하고 뭐 하겠지만 어쨌거나 RC는 reading comprehension이니까 읽기를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읽기를 꾸준히 해주셔야 됩니다. 내가 문법을 잡고 어휘를 잡았고 문제를 잘 풀어도 읽기가 안 되면 저 점수가 나올 수 없으니까 짧은 문장, Part 5의 문장 하나라도 많이 읽는 것이 중요하니까 reading 꼭 기억을 잘 해주시기 바라고요. 자, 이 두 가지는 제가 오프라인 강의에서 굉장히 강조드리는 거기 때문에 좀 기억해 두시고요.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문제 은행식 출제 방식이기 때문에 유형이 정해져 있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틀렸던 문제 공부할 땐 다 틀려도 돼. 근데 틀렸던 문제를 또 틀리지 않아야 점수가 오를 수 있으니까 오답 노트를 반드시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 뭐 짧은 강의 방법을 다 전달드릴 수는 없으니까요. 뭐 이렇게 검색해 보시면 또 나오니까 오답을 정리하셔서 꾸준히 좀 해주시고요. 요겁니다. 누적 리뷰는 설명 좀 드릴게요. 그래서 어휘건 문제건 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만약 토익 공부 시작한 지 이제 7일이 됐어요. 그리고 1일차부터 오답들을 정리를 했겠죠. 그럼 이제 8일차 공부할 때는 1일차부터 7일까지 리뷰하고 그 다음 8일차 공부를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9일차 공부할 때는 1일차부터 8일차까지 리뷰하고 그 다음 9일차 공부를 좀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누적 리뷰가 중요하니까 우리 토익 공부 빨리 끝내고 싶잖아요. 빨리 끝내려면 반복해서 많이 봐야 되기 때문에 했던 것을 반복해서 계속 본다는 개념 기억하셔서 꼭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파트 5 문제풀이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은요. 매월 빠지지 않는 인칭 대명사 문제입니다. 일단 A, B, C, D 보시게 되면 일단 해석하시면 안 되겠죠. 일단 인칭 대명사는 주격, 목적격, 소유격, 자리 문제이기 때문에 자리 판단을 잘 하셔야 되는데요. 자리를 봤더니 주어, 그리고 동사, 그리고 목적으로 끝나 있어요. 그 뒤에
because 보이시죠? 얘는 접사기 때문에 지금 전치사네요. because of니까 얘는 전면구로 소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앞에 문장이 끝났고 뒤에 빈칸이 있어요. 공부 좀 해보셨나요? 문장 끝났으면 부가적으로 부사 나와야죠. 근데 보기를 봤더니 ly 형태의 부사는 없다. 답은 얘가 될 거고요. 제기대명사 원셀프입니다. 정리했는데 제기대명사 원셀프는요. 대명사기 때문에 대명사 기능이 있어요. 여러 가지 쓰이는데 일단 주어 자리는 못 쓰인다를 기억하셔야 돼요. 오케이? 명사 기능이 있지만 주어 자리는 못 쓰인다. 잘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이게 중요한 거죠. 부사 기능이 있어요. 원셀프는 부사 기능이 있다. 자, 우리가 하는 부사는 뭐 빼고 다 꾸미죠? 명사 빼고 다 꾸미죠. 명사 바로 앞자리 빼고 원셀프가 부사처럼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지금도 주동목 문장 끝났기 때문에 부사 나오면 되니까요. 원셀프가 들어간 형태로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것도 뭐냐면 얘는 명사 앞자리예요. 명사 앞자리. 그래서 기본적으로 원셀프는 여기서 참 많이 나오는데 여기 뭐냐면 못 나오는 자리입니다. 뭐냐면 첫 번째 주어 자리는 원셀프가 들어갈 수 없다. 기억하시고 들어보셨나요? 제기대명사는 주어 자신이기 때문에 주어로 보고 결정해야 되거든요. 얘는 주어 자리 쓸 수 없다. 기억하셔야 되고 자, 두 번째는 명사 앞에서 명사를 꾸미는 자리를 묻고 있다면 원셀프는 소거하면 된다. 원셀프가 만약 대명사라면 명사가 명사를 꾸미지 않을 것이고 원셀프가 부사라면 부사가 명사를 꾸미지 않으니까요. 어쨌거나 명사를 꾸미는 기능은 없다. 이거 기억하셔서 이 자리 부르면 원셀프는 소거하자. 오케이? 자, 그 다음에 관용편입니다. 관습적으로 사용하는 건데요. 많이 들어보셨나요? by oneself. by oneself. 스스로 혼자의 힘으로 혼자서 잘 나오는 편이니까 이것도 기억하셔서 시험장에서 활용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는 토익 공부를 조금이라도 해보셨다면 1초짜리 문제죠. 그죠? 빈칸 앞에 in order to 보이세요? 대표적인 to 부정사 구문이니까 to 뒤에 동사 원형으로 잘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제가 픽한 이유는 이것 때문인데 이 뜻이 뭐예요? 뭐뭐 하기 위해서입니다. 참 잘 나옵니다. 잘 나오는데 제가 세 가지 적었고요. 기억하셔야 돼요. 자, in order to 뭐뭐 하기 위해서 맞고요. 그 다음에 so as to 부정사도 뭐뭐 하기 위해서로 쓰입니다. 이것도 기억하시고요. 세 번째인데 또 뭐뭐 하기 위해서가 있어요. 뭘까요? 네, 바로 그냥 to 부정사입니다. 그래서 to 부정사는 명사, 형용사, 부사 기능이 있는데 완전절 앞뒤에서 부사처럼 쓰이면 뭐뭐 하기 위해서라고 하죠. 그래서 굳이 이거 안 쓰더라도 이렇게 나와도 뭐뭐 하기 위해서가 될 수 있으니까 그 느낌도 잘 기억해 두시고요. 자, 이 안에 크게 중요한 단어는 없는데 attract 하나 체크하시고 매력 따위로 이끌다 라는 뜻으로 동사할 때 기억하시고 자, 명사 attraction입니다. 얘는 매력이라는 뜻도 있지만 토익에서 특히 LC 파트에서는요. 명소로도 잘 나옵니다. 명소나 즐길 거리도 잘 나오니까 이것도 참고로 기억하시면 도움이 될 거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또 갈게요. 자,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또 우리 중급자 이상 되시는 분들이 되게 싫어하시는 전치사 문제입니다. 뭐 여담이긴 하지만 방금 전에 강의실에서 전치사 강의를 하고 왔었는데 자, 전치사 문제는 어원도 참 중요하고 뉘앙스도 중요해요. 근데 그거를 달달 외우신 분들도 시험장 가면 틀리세요.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자, 답은 일단 A인데 이렇게 적어놨지만 중요한 것은 전치사도 연결어라는 걸 좀 기억을 해주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연결어라고 하면 떠오르는 게 있나요? 뭐 접속사 있죠. 예를 들어서 자 생각해봐. and랑 but 중에 골라야 돼.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앞뒤 문장 해석해봐서 연결해보고 순접이면 and, 역접이면 but 할 거잖아요. 근데 전치사도 연결어거든요. 근데 막 전치사 뜻만 막 집중하셔가지고 막 로부터 뭐 어원이 어떻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쨌거나 연결어기 때문에 앞뒤 연결이 중요해요. 적어놨는데요. 첫 번째는 전치사 문제는 뒤명사 판단을 하셔야 돼요. 문법적 용어로는 전치사의 목적어가 되겠죠. 전체 뒤는 명사가 시점이냐 기간이냐 장소냐 사람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뒤명사 판단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전치사는 앞에 있는 명사나 앞에 있는 동사를 연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 앞에 있는 주어나 저 뒤는 수식은 필요 없다. 전치사 문제는 바로 앞뒤에 이 느낌만 기억하셔야 돼요. 빈칸 뒤 명사 보시면 your refund입니다. 당신은 환불이고요. 빈칸 앞에 동사는 아니지만 어쨌거나 디덕트는 뭐 공제하고 이런 거기 때문에 환불로부터 의미가 맞았죠. 그래서 답은 A로 결정하셔야 됩니다. 물론 from이 로부터인지는 외우셔야죠. 근데 그 다음에는 짝을 짓기 때문에 앞뒤 이렇게 연결이 중요하다는 개념을 꼭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110번입니다. 10번은 일단 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빈칸 뒤에 온 보셨다면 느낌 오신 단어가 있을 겁니다. 근데 추가 포인트는 이건데 답은 일단 D가 맞고요. 2기부터 할게요. 2기부터. 토익 공부를 좀 한 지 얼마 안 되셨다면 토익 문법책 같은 데 적혀 있을 거예요. 고유명사는 해석할 필요가 없다. 고유명사니까. 토익 시험은 시간이 없으니까 해석하지 말고 넘어가라 라고 나오는데 저는 고유명사 해석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뭐 심플한 문제일 수도 있는데 지금 이게 고유명사잖아요. 셰필드 시네마인데 그냥 넘어가게 되면 극장이라는 느낌이 잘 안 오잖아. 그러면 전체 해석이 잘 안 돼. 특히 어휘 문제 같은 경우는 고유명사 해석 안 하면 힘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류 파악을 위해서 고유명사는 반드시 해석을 한다로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A, B, C를 봤더니 자동사들이 있습니다. 일단 빈칸 뒤에 on 보이시죠? on은 기본적으로 적어놨지만 관하여, about 뉘앙스의 전사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관해서 집중하다라고 해서 focus on이 답이었었고요. 자, 오답 중에 중요한 것은 appear. 많이 들어보셨죠? appear는 나타나다인데 얘도 자동사입니다. 근데 얘는 on과 짝꿍은 아니에요. 혼자 쓰던지 아니면 투부정사나 또는 형용사 보어가 주로 붙는 자동사이기 때문에 맞지 않고 B도 많이 들어보셨나요? refer to 짝꿍이죠. 그 다음에 occur도 전치사랑 잘 안 씁니다. 그냥 발생하다란 완전 자동사이기 때문에 on과 잘 쓰이는 focus로 잘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른 거 중요하지 않고 그 다음에 몇 개 적어봤는데 관하여의 뜻을 갖고 있는 전치사들이에요. 몇 개 적어놨는데 앞쪽에 있는 세 가지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선생님 관하여 너무 쉬운데 이거 중요한가요? 여러분 왜 쉽다고 느끼실까요? 많이 보니까 쉽다고 느끼는 것이고 많이 보면 많이 쓰는 단어이기 때문에 답으로도 잘 나올 겁니다. 그래서 about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on 그리고 regarding도 about의 뉘앙스로 잘 쓰이니까 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딴 것들도 참고로 기억해 주시면 좋다. 관하여류의 전사다. 오케이? 자, 14번입니다. 14번은 이것도 마찬가지. 잘 고르셨는지 모르겠지만 토익 시험의 단골 표현이에요. 단골 표현이 답은 일단 D로 고르셔야 되고 despite 뜻이 뭐죠? 비록 뭐뭐일지라도 그리고 although도 뭐죠? 비록 뭐뭐일지라도의 뉘앙스가 있습니다. 근데 despite는 전치사고요. although는요 접속사가 되겠습니다. 접속사요. 오케이? 그래서 중요한 것은 콤마까지 가는데 이게 전명구를 지우고 나면 여기 명사밖에 안 남았죠. 그래서 전치사가 필요하니까 답은 D로 잘 고르셔야 됩니다. 제가 좀 전에 얘기했죠. 방금 전에 강의실에서 전차 강의하고 왔는데 거기서 그런 얘기 했습니다. 오늘 복습 안 해도 좋으니까 일지라도 종류는 반드시 외워라 라고 했거든요. 거의 매월이 아닙니다. 매회 나오는 거예요. 한 달에 두세 번 시험 있죠. 매회 나옵니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고 일자로 접수합니다. 같이 소리 내볼까요? 갑니다. Although, though, even though. 다시. 자, although, though, even though. 자, 따라서 쉐. 자, although, though, even though. 비록 뭐 일지라도 접사고요. even if도 기억해 두시고. 전사입니다. despite. despite of 아니에요. despite 혼자 전사고. in spite of 묶어서 기억하시고. 근데 한 개 비워놨는데 이것도 잘 기억해도 not with standing. 네, 요거 생각할 수 있는데 notwithstanding 기억하시고 얘도 일지라도라는 전치사 기능이 있고 16년도 5월 달에 토익 시험에 개정이 됐는데 그때 이후로 2번 정도 기출이 된 중요한 단어입니다. 얘도 일지라도라는 전사로 꼭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답 중에 중요한 것은 B예요. B. however 굳이 왜 적어놨을까? 뭐 일반 토익 문법책 보시게 되면 however는 그렇게 나와 있을 겁니다. 그러나라는 접속 부사로 적혀 있을 거예요. 근데 however는 적어보시면 뒤에 형용사나 부사가 붙고 그 뒤에 주어 동사가 나온다. 그리고 또 주동목이 나오게 되면 이때 뜻은 아무리 뭐뭐 하더라도가 돼요. However long it might take. 아무리 오래 걸릴지라도가 있기 때문에 지라도니까 뜻이 좀 비슷하거든. 그래서 같이 집어넣은 건데 however는 이렇게 쓰여야 돼요. 형용사나 부사 중에 한 개가 뒤에 붙어야 뭐뭐 하더라도 되니까 지금 맞지 않았다. 이렇게 전치사로 그려지는 그런 문제가 될 수 있겠습니다. 네, 문장도 길지 않고 어려운 문제 아니에요. 어휘 한 개 잡을까요? 오버롤 하나 체크하시고 오버롤은 전반적인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전반적이라는 형용사도 되고 부사로도 기출이 됐습니다. 한 3년 전쯤에 한번 나왔었는데 전반적으로라는 뜻이 있고 부사할 때 특징은 보통 완전절 앞뒤에서 문장 전체를 수식하기 위해서
오버롤이 잘 쓰이니까 그 느낌도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또 가겠습니다. 자, 22번은 또 A, B, C, D 보시면 일단은 뭐 토익 공부하시면서 많이 보셨던 단어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뭐 이게 여담이긴 하지만 토익 시험은 참 답으로 나오는 단어가 반복해서 계속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얘기한 대로 기출 프로그램 가정이 되게 중요하고 분야가 정해져 있으니까 비즈니스 영어나 생활 영어니까 맨날 답으로 나와. 비코즈는 뭐 제가 토익 강의 하지만 몇 번이나 답을 골랐는지 기억이 안 나네요. 그 다음에 원스도 지금 답인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 정리하고 가셔야 돼요. 지금 시험 전이니까. 자, 원스는 일단 부사할 때 뜻이 있어요. 한 번의 뜻 들어보셨죠? 그래서 뭐 once again도 있고 just once 한 번이라는 부사의 뜻도 있고 그 다음에 한때의 뉘앙스의 부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동사의 시제 공부하실 때 과거 시의 힌트로 once가 또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걸 기억하는데 사실 시험에서는 접속사로 훨씬 많이 나오거든요. 접사로 적어놨지만 once 일단 뭐뭐 한다면이라고 해서 조건 부사절 접속사 기능도 있고요. 일단 뭐뭐 하자마자라고 해서 시간 부사절 접속사 기능도 있습니다. 잘 나오니까 꼭 뜻을 기억해 두시고 그래서 그 피쉬를 깨끗하게 했다면 일단 뭐뭐 한다면 그것들이 포장될 것이다. 판매를 위해서 정도로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once 잘 기억하시고 답으로 잘 나오니까 뜻 잘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3번은 가볼게요. 자리는 되게 간단합니다. 더 보이시죠? 전사 보이시죠? 더 뒤에 뭐가 필요해요? 명사가 필요합니다. 보기 중에 명사가 뭐죠? 네, 뭐 대충 느낌 오셨을 것 같고 저랑 수업을 한 번이나 들어보셨다면 Sean needs on smart tea 뭐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명사의 전미사이기 때문에 얘로 잘 고르시면 돼요. 간단한 문제인데 이 문제를 픽한 이유는 바로 요것 때문이에요. 뭐냐면 요겁니다. C. 자, C를 지우시는 건 좋아요. 명사 필요하니까. 근데 지웠는데 C는 PP네 하고 지우셨다면 큰일 납니다. 자, 끝에 EN이 붙으면 우리가 많이 들어본 것 중에 written이죠. written. written은 PP인데 걔는 동사에 EN이 붙은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bright가 밝은이라는 형용사잖아요. 형용사에 EN이 붙은 거예요. 적어놨지만 기억하세요. 형용사나 명사 뒤에 EN이 붙으면 또는 앞에 EN이 붙으면 얘는 거의 뭐로 보시냐면 make라고 생각하세요. make 뉘앙스의 동사로 바뀐다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몇 개 적어놨는데요. 일단은 short는 짧은이죠. shorten이 되면 짧게 만들다, 줄이다라는 동사가 되고 broad는 넓은이죠. broadly 되면 넓게 만들다, 넓히다라는 동사가 됩니다. 앞쪽도 그렇습니다. courage는 용기죠. encourage면 용기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장려하다, 격려하다 정도 하시면 되고 ensure는 sure, 확실한이잖아요. EM 붙었으니까 확실하게 만들다, 보장하다 정도로 해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것만 좀 알아도 어휘력이 풍부하게 더 상승할 수 있으니까 그 느낌 기억하시고요. bright는 밝게 만들다는 동사로 보셔야겠죠. 문제는 간단했지만 그 맥락 좀 언급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다르게 뭐 크게 중요한 건 없었고 이거 한 책가 be suitable for 뭐뭐에 적합하다라고 해서 수어 표현이니까 그것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24번입니다. 요거는 제가 이번 데뷔특강 준비하면서 또 회심의 카드로 문제를 찍은 건데 뭐냐면 너튜브 얘기를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유튜브에서 제가 매 시험마다 예언 영상이라고 올리고 있거든요. 그중에 이번 시험의 예언으로 강조드릴 게 요 문제예요. 요 문제는 답은 일단 얘가 맞고요. 지금 뭐 이거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자, 얘 뜻이 뭐냐면 필수적이네요. 필수적인데 essential, important, necessary, vital까지 다 그런 비슷한 뉘앙스입니다. 필수적인, 중요한이에요. 그래서 it is 얘들, 지금처럼 it is 얘들 그리고 대절이 나오면 대절의 동사 앞에 뭐가 생략이 된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나라 말로 해보셔도 필수적이라면 뭐뭐 해야 하는 게 필수적이고 뭐뭐 해야 해 이런 뉘앙스잖아. 해야 한다는 should가 생략됐다고 봅니다. 오케이? 그래서 뭐가 나온다? 동사 원형이 뒤에 붙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도 보시게 되면 board, soon, name 보이시죠? soon은 부사니까 지우고 나면 name은 뭐 임명하다라는 동사도 있는데 board는 단수저잖아요. 근데 지금 s가 안 붙었죠. 왜? should가 생략됐기 때문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 이유 때문에도 해석 필요 없이 얘가 답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얘 포함 얘들 기억하시고 필수적인 뉘앙스의 형용사고 it is 얘들 대절이면 should가 생략됐구나. 오케이? 판단하셔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4월 시험 대비 중요하니까 꼭 기억을 해주시길 바랄게요. 자, 30번입니다. 이것도 잘 고르셨나요? 일단은 빈칸 뒤에 with가 보이실 거예요. without C는 자동사가 필요했었고 A,
be, see 다 타동사거든요. 그래서 coincide가 일치하다는 자동사로서 얘랑 잘 고르시면 돼요. 뜻은 일치하다인데 뭐 날짜나 일정 따위가 일치하다로 잘 쓰이니까 그 느낌도 잘 기억하시고요. 제가 이 문제를 픽한 이유는 지금 푸시는 것도 좋은 문제긴 해요. 근데 오답 중에 중요한 어휘들이 좀 있으니까 이건 얘기 안 할게요. 뭐 수락하다 받아 잘 아시고 confirm은 뭐 확인하다 잘 아시죠. 이걸 좀 얘기하고 싶어요. X습니다. 자, 빨리 풀어보세요. 이것만 가지고 풀어보세요. A, B, C, D 중에 뭘까? A, B, C, D 중에. 갑니다. 정답은 얘가 답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강의실에서 하던 짓을 또 이렇게 카메라 앞에서 하고 있네요. 자, 액세스를 중요하게 기억해 주시고 액세스는 명사일 때는 접근권이고요. 동사일 때는 접근하다는 동사의 뜻을 갖고 있는데 명사일 때는 to가 일단 잘 붙는다는 거 참고로 기억해 주시고 동사일 때는 타동사라는 것도 기억해 주셔야 돼요. 자, 이거 뭐냐면 동사 앞에 주어가 필요합니다. to는 전사가 전명고 지우시면 여기가 지금 주어 자리라고요. 자, 그럼 먼저 이 두 가지는 안 되는 이유가 동명사건, 투부정사건, 타동사 출신이라면 그거의 목적어 필요하거든요. 근데 액세스가 타동사라고요. 근데 빈칸 뒤에 to가 바로 나왔기 때문에 목적어 없잖아요. 그래서 얘도 지우셔야 되고 그러면 빈칸에 주어 자리 일반 명사가 들어가는 거구나. 근데 액세스가 명사도 될 수 있다고요. 그래서 A의 액세스, 뒤에 액세스가 있는 답은 A가 답입니다. 추가 포인트는 액세스가 명사일 때는 불가산 명사라는 걸 기억하세요. 불가산, 어나 S가 붙지 않는 불가산 명사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S가 안 붙은 A로 골라준 그런 포인트였습니다. 중요한 단어고 좀 헷갈리신다면 이거는 갖고 가세요. have access to 또는 include access to는 가져가세요. 그래서 have access to가 되면 뭐뭐에 접근 권한을 가지다. 오케이? include access to가 되면 뭐뭐에 접근 권한을 포함하다. 이런 식으로 잘 쓰이니까 이거 기억하시고 활용하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지금 파트 5 문제를 풀어봤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문제의 답도 중요합니다. 이건 제가 오프라인에서 굉장히 강조하는 건데 토익 시험은 빈칸에 나왔던 포인트를 그대로 내기보다는 전 시험에서 문장의 다른 부분을 응용해서 문제가 잘 나오기 때문에 제가 오늘 짚어드린 오답의 어떤 포인트 그리고 문장 안에 다른 단어의 포인트를 꼼꼼히 기억하시고 시험장에 가시면 분명히 많은 효과가 있을 겁니다. 네, 이어서 파트 6 출발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인트부터 빨리 잡아드릴게요. 자, 파트 6는 일단 무작정 읽으시면 안 되고 포인트를 좀 잡고 갈 건데 첫 단락에 항상 주의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 첫 단락에 보통 주제, 목적이 나오기 때문에 어떤 글인지는 알고 시작을 해야 되니까 첫 단락에 빈칸이 없더라도 꼼꼼히 읽어주신다는 거 잘 기억하시고 두 번째입니다. 초급자일수록 많이 실수하시는 건데 빈칸에 답이 안 나오면 내가 위에 뭘 빼먹었다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다시 돌아가셔서 또 읽으시는데 안 됩니다. 출제자도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빈칸의 답이 아리까리 할수록 그 위가 아니라 아래로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애매할수록 위를 또 읽는 것이 아니라 뒤를 빨리 읽어야 된다. 그 느낌 잘 기억하시고 세 번째, 시제 문제는 문맥이 중요하다를 기억하시고요. 자, 파트 5는 시제 문제는 반드시 힌트가 있죠. 투머러, 미래 시제. 근데 파트 6는 그런 힌트가 없기 때문에 문맥으로 판단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그 느낌도 잘 기억하시고 이따 풀면서 말씀드릴 거고요. 오늘 가장 강조드릴 게 두 가지인데 요 4번하고 5번이에요. 소리 내겠습니다. the, this 대명사. 시작. the, this 대명사인데 더나 this를 처음 보진 않죠. 근데 파트 6에서 the나 this는 기본적으로 앞에서 말한 거라고 기억하세요. 뭐라고요? 앞에서 말한 거. this는 파트 6에서 이거라고 하면 안 됩니다. 앞에서 말한 거, 그 느낌 잘 기억하셔서 이따 활용하실 거고. 자, 그 다음에 문장 삽입 유형이 등장하죠. 이게 중요한 건 뭐냐면 이따 언급을 드리겠지만 전체 맥락으로 보자면 문장 삽입 보기에 문장 4개는 다 답이 돼요. 근데 정답인 한 개는 뭐가 중요한데 결국 빈칸으로 앞뒤를 스무스하게 연결할 수 있냐 없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프라인에서 얘기하는 건데 애매할수록 그냥 시간도 없고도 안 풀려. 그러면 빈칸바로 앞뒤에 비슷한 단어가 많은 문장만 골라도 답일 때가 되게 많다는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앞뒤가 중요하다. 요 4번, 5번 항상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가볼게요. 자, 레터 지문 준비해봤고요. 일단 편지 뭐 날짜 같은 거 나와 있고 이름이 나와 있었는데 일단 43번 같은 경우는 좀 전에 얘기했었던 동사의 시제 문제네요. 일단 가보시면 여기 있죠. 이 society.
아까 제가 뭐 파트 5 얘기했지만 고유 명사는 해석하셔야 돼요. 그래서 Garden and Flower Society니까 꽃이나 정원 가꾸는 그런 뭐 단체인 것 같고요. 얘들이 is proud to 자랑스럽대요. 발표해서 뭘 발표해? That we blank our fifth spring garden and house plant sale 블라블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일단은요. A, B, C를 보시면 수일치는 다 맞는 것 같고 we라는 주어디 동사자리이기 때문에 동사 아닌 건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시제와 과거 시제와 미래 시제가 있죠. 물론 이 문제는 단서가 존재합니다. 뭐냐면 지금 쓴 날짜가 2월 보이시죠? 그리고 저 뒤에 보시면 may가 있기 때문에 미래 시제 D가 답이 돼요. 근데 이게 없다라고 해도 우리가 추측을 하셔야 됩니다. 실제 시험에도 없게도 나오니까요. 눈에 띄는 것은 지금 자랑스럽다고 했죠. is proud입니다. 현재 굉장히 자랑스러워해. 왜 자랑스러워하냐? to announce 발표하는 거야.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현재 자랑스러워하는 거고요. to 부정사가 자랑스러운데 혹시 공부해 보셨나요? 동명사는 기본적으로 과거성을 가지고 있고 to 부정사는 기본적으로 미래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앞으로 뭐뭐 할 건데 자랑스럽다. 그리고 미래에 뭐뭐 할 거를 지금 발표하는 뉘앙스이기 때문에 문맥상 보셔도 미래로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어쨌거나 일단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요거 까먹지 마시고요. 좀 유치할 수도 있는데 저는 토익 공부를 군대에서 처음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그때 할 때 영어로 1월, 2월 다 못 외웠어요. 그래서 제가 그 네이 땡에다가 영어 달력 쳐가지고 외운 기억이 있는데 이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애매하시거나 아리까리 하다면 꼭 외워두시고 시험장에 가시기 바라고요. 자, 그러면 hold는 토익에서 잡다로는 거의 안 나옵니다. 그죠? 개최하다. 열다로 기억하시고 수동태로 잘 써요. be held가 되면 개최되다 라고 해석이 되니까 그 느낌도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44번입니다. 바로 문장 삽입이 나왔는데 수험생분들은 문장 삽입이 지금 앞쪽에 나오면 좀 당황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포인트 기억하시고요. 자, 문장 잘 보세요. 지금 보시면 봐봐. 여기 이벤트 있지. 그 다음에 이런 거 있죠. 그 다음에 또 이벤트 또 나왔죠. 그죠? 그 다음에 가든 또 나왔고, 그죠? 뭐 이거 나왔잖아요. 이런 단어만 보자면 전체 맥락상 너무 잘 어울리죠. 아까 얘기한 대로 앞뒤가 물론 중요하겠지만 전체 뉘앙스로 다 헷갈리게 한다고. 근데 C를 보시면 아까 강조드린 게 두 개나 들어가 있습니다. This event예요. This 체크해볼까요? This 아까 했었죠. The this 대명사 앞에서 말한 거고요. 그럼 this 이벤트라면 앞에서 말한 이벤트를 얘기합니다. 앞에 이벤트 얘기했나요? 바로 얘기했잖아요. House Plan Sale 이벤트 얘기한 거기 때문에 이걸 또 하고 있다. 그리고 자 take place는 아까 잡아드린 be held랑 같은 뜻입니다. 개최된대요. 매년. 그죠? 앞에서 보시면 지금 다섯 번째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뒤 연결이 제일 스무스하잖아요. 그래서 4번 일단 얘로 고르셔야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파트 6는 전체 맥락이 중요한 게 아니고 앞뒤 연결이 중요하다. 그 느낌 기억하시고 혹시라도 공부하실 때 내가 문장 삽입을 틀렸다. 그때 리뷰했을 때는 앞문장과 뒷문장을 함께 묶어서 많이 읽어보셔야 뉘앙스가 내 거가 될 수 있으니까 그 느낌도 꼭 기억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다 말한 거니까요. 기억해 두시고. 자, 45번입니다. 이거 조금 쉬운 문제일 수도 있어요. 뭐 지금 그 뭐 꽃 팔고 뭐 그런 건데 지금 사실 뒤에 보시면 워터 컬러 페인팅 나오시죠. 수채화이기 때문에 수적 구민은 형용사가 필요해요. 근데 이걸 고른 이유가 뭐냐면 러블리가 잘 아시죠? 뭐 사랑스러운인데 무슨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ly가 붙으면 부사다라고도 저도 강의를 합니다. 근데 단어가 ly로 끝나면 90%가 부사고요. 90%. 그리고 나머지 10% 중에 한 9%는 형용사고 ly 중에 나머지 1%는 동사로 보시면 됩니다. 어플라이나 릴라이 같은 거. 근데 요거는 어떻게 구분하냐면 보통은 명사 뒤에 ly가 붙으면 그때 거의 뭐로 보냐면 형용사를 보시면 됩니다. 오케이? 뭐 잘 아시는 것 중에 friend 아시죠? friend는 친구라는 명사인데 거기에 ly 붙여보시면 다 들어보셨죠? 친근한 형용사가 되니까요. 그 느낌 잘 기억하셔서 활용하시고 lovely도 love라는 명사에 ly 붙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랑스러운 수채가 잘 어울리니까 얘로 잘 고르셨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뭐 이런 거 대충 뭐 중요한 건 아니고요. 자, 마지막 46번입니다. 46번은 마지막이에요. 마지막인데 A, B, C, D 보시면 사실 그렇긴 해요. 문법적으로 접근해보자면 in 뒤에 ing를 넣을 건데 뭐 토익 공부 좀 하시고 이 영상 보시는 거죠.
동명사건, 현재분사건, 준동사는 기본적으로 동사의 성질을 갖고 있으니까 타동사가 ing로 바뀐 거라면 기본적으로 목적어가 필요할 겁니다. ing의 목적어가 필요해요. 지금 빈칸 뒤에 마침표, 목적어가 없기 때문에 자동사 중에 하나를 고르셔야 됩니다. 타동사입니다. 구매하다. 투어도 견학 시찰하다로 해서 주로 타동사로 쓰이고요. 인터뷰 당연히 타동사입니다. participate 공부해보셨나요? participate in, 그죠? in과 쓰이는 자동사이기 때문에 문법적으로 보셔도 답은 D밖에 안 되고요. 전체 내용을 보셔도 이벤트 하니까 if you are interested in participating 참가하는 데 관심이 있다면 애플리케이션을 보내줘. 이런 문장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답은 D로 골라주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파트 7 오늘은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또 그 지문 유형별로 접근법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공부도 많이 하셨고 책도 받고 강의도 받겠지만 또 저만의 스타일이 좀 있어서 오늘 한 지문에 대한 접근법 전달을 드릴게요. 토익이 복합적인 상대평가를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어려운 문제일수록 점수가 좀 높게 나오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뭐 확실한 건 아니지만 경험상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일 지문 중에서 제일 힘들어하시는 게 바로 이거죠. 문장 삽입 유형입니다. 그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여러분 시험 보셨다면 172번에서 175번까지가 단일 지문의 마지막이고 거기에 문장 삽입이 들어가 있죠. 굉장히 긴 지문이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서 한번 멘붕이 오세요. 어려우니까. 그래서 막 어떻게 막 풀어요. 그리고 넘어갔더니 이중 지문이 나와. 너무 힘들어. 근데 갑자기 사운드가 나오죠. 15분 남았습니다. 난 누구 여긴 어디 막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이 지문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문장 삽입 유형을 정리를 잘 하셔야 2, 3중 지문을 잘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얘를 캡처하시던 찍던 적던 잘 해주시고요. 자, 그럴 겁니다. 지문이 한 개 있을 거고요. 그리고 문제가 있을 텐데 하나의 문제에 문장이 있고 이 문장을 네 자리 중에 어디에 넣을 것이냐라고 묻게 될 겁니다.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삽입할 문장을 먼저 읽으셔야 돼요. 이 문장을 읽으시고 딴 거 읽지 말고 이 3번의 이 문장을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읽고 나서 이런 내용이구나 하시면 안 되고 특이사항을 찾으셔야 됩니다. 자, 특이사항은 아까 우리 파트 6에서 외친 게 있는데요. the, these 대명사. 자, the, these 대명사는 다 앞에서 말한 걸 얘기를 했었죠. 그런 것들이 특이사항으로 있을 거예요. 그걸 잡아주셔야 되고. 자, 그 다음에 나머지 문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본문 들어가면서 이 본문의 문제는 이 문장 삽입 하나뿐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자리만 찾으면서 읽어 내려가셔야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4개의 자리 중에 첫 번째 자리인 것 같아. 그래도 끝까지 읽으셔야 돼요. 중간에 바뀔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읽고 나서 자리를 찾으세요. 찾은 다음에 그 다음에 나머지 문제를 읽고 문제를 풀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어차피 걸리는 시간 똑같고 우리가 어려워할 문장 삽입을 조금 더 수월하게 갈 수 있으니까 이 방법으로 꼭 연습을 많이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지문 준비해봤는데요. 오늘은 삽입할 문장이 굉장히 길게 나와 있습니다. 일단 고유명사 있었고 implement launch라는 고유명사가 should have them all posted across social media by tomorrow인데 have 보이시죠? have는 가지다의 뜻도 갖고 있지만 사역동사의 뜻도 갖고 있거든요. 사역이라고 하면 혹시 let 아시죠? let it go 들어보셨나요? 하게 하다. 그래서 이렇게 pp가 나올 수도 있고 그럼 되게 하다라고 하시면 돼요. 그래서 them을 모두 포스팅 되게 할 것 같습니다. 소셜미디어 전체 내일까지 오르면 되겠습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특이사항 잡으셔야 되고요. 바로 them입니다. 자, them이라면 앞에서 말한 복수명사인데 이 문장 안에서는 지금 앞쪽에 복수명사 따위 없기 때문에 이 문장에 들어가 보면 앞쪽에 뭔가 포스팅할 복수명사가 존재하겠구나 이런 짐작을 해주시고 그 다음 본문으로 가라는 소리예요. 오케이? 그래서 가봤더니 읽어볼게요. 이메일 지문이었었고 보내고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 이메일 지문도 접근을 좀 해보면 항상 얘기하는 건 그 이메일 지문은 보내고 받는 사람은 절대 가볍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고 보시면 메일 주소를 보셔야 돼요. 이거 그냥 해석 안 할게요. 리조트가 보이긴 하는데 같은 이메일 주소라는 거 보셔야 됩니다.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동일한 같은 회사에 주고받는 거기 때문에 뻔해요. 뭐 일정이나 행사나 어떤 이벤트 얘기이기 때문에 그런 거 나올 거라는 거 짐작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제목은 정보였었고요. 첨부물이 하나 있는데 implement launch는 아까 고유명사죠. 그리고 job list라고 잘 적혀 있습니다. 자, 초반에 좀 중요한 표현이 하나 있었는데 as discussed 보이시죠? 이런 거 모르시면 파트 7 읽을 수가 없습니다. as pp 구문은 뭐뭐 된 대로라고 기억하세요. 뭐뭐 된 대로. 그래서 as discussed at the meeting last month. 지난달 미팅에서 토론된 대로 we are trying 이 고유명사 implement launch를 trying 할 것이다.
그리고 1번인데 아직은 아니죠. them에 대한 언급이 없으니까요. 계속합니다. 우리가 6개월짜리 계약을 했는데 if we decide to continue with them, 그들과 함께 계속하길 지속한다면, 결정한다면 we can extend, 연장할 수 있어요. 계약을 할인된 레이트. 레이트는 기본적으로 뭐 등급이나 비율도 있지만 토익에서는 요금이나 금액으로 잘 나오니까 그 느낌 잘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직도 포스팅할 그것들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 계속 가볼게요. company, 앞에 더 보이시죠? the, these 대명사 기억한다면 더는 앞에서 말한 거라고 했으니까 implement launch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걔들이 약속한대요. to post 막 나오네 이제. 그지? 포스트는 포스트 오피스 들어보셨죠? 발송할 때도 있는데 요즘에는 톡이 잘 안 나오더라고요. 뭐 블로그 포스팅 들어보셨죠? 게시하다, 게재하다 느낌 기억하셔서. 그래서 걔들이 약속한대요. 게시하는 거, 직업을 어디에? All types of social media. 뭐 얘기 안 해도 뭐 인스 땡이나 이런 데 얘기하겠죠. 그다음에 for this initial venture, 처음 어떤 모험으로 we've asked, 우리 요청했대요. 이제 좀 같이 해야 되니까 좀 요청했대. 그들한테 요청했대. 뭐 하라고? 포스팅 하라고. 현재 오픈, 개방되어 있는 corporate 포지션이니까 오픈은 개방될인데요. 여러분 혹시 job 오프닝 들어보셨나요? 직업 공석이죠. 누가 회사를 그만두거나 그러면 비어있는 자리 얘기합니다. 그런 느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직책들을 우리가 이제 요청을 했대요. 예를 들어서 I've asked them, 그들은 요청했는데 리스트 해주라고. 직책들 available, 이용 가능한 직책들 어디에? accounting, digital engineering and advertising입니다. 벌써 아까 우리가 3번 읽고 들어갔기 때문에, 그러니까 문장 삽입 문제 읽고 들어갔기 때문에 아까 우리 posting, them 이런 거 보셨다면 느낌이 싹싹 오셔야 돼요. 그래서 3번의 느낌이 확 오는데 그래도 모르니까 끝까지 읽어볼게요. 자, 그러면 그 다음 달라고 합니다. 여기서 혼동을 좀 유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읽기 전에 좀 말씀드리면 여기 보시면 막 직업이 막 나오잖아요. 그죠? 막 나오고 그래서 이것도 저기 뭐야 저 포스팅 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좀 혼동을 유발하고 있는데 앞쪽에 보시게 되면 공사가 8개월 뒤에 완료될 것이다. 그래서 we will wait before advertising. 광고 전에 기다릴 것이다. 여기 관련된 것들은 때문에 이건 지금 포스팅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답은 3번으로 골라진 문제였으니까 잘 집어넣으셔서 활용하시고 지금 읽는 순서를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케이?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요거는 지문을 좀 읽어보셨다면 일단 처음에 여기 보시면 왜 썼냐예요. 이메일 왜 썼냐? 당연히 목적을 묻는 거죠. 적어드렸지만 목적 문제는 첫 부분에서 90%가 풀리니까 잘 읽으시면 되고요. 혹시라도 첫 부분에 안 나온다면 제일 마지막에 푸시면 좋아요. 그래서 목적 문제는 첫 단락을 풀던지 아니면 전체 내용을 쭉 읽어서 추론하는 거기 때문에 그때는 제일 마지막에 풀면 좋다. 그 느낌 기억하시고 일단 보시면 A, B, C가 다 투부정사죠. 뭐뭐 하기 위해서입니다. 목적을 묻는 거니까. 근데 지금은 Employment Launch라는 회사랑 어떻게 광고할 것에 대한 전략, 계획을 하는 거기 때문에 D로 잘 골라주시고요. 직원들을 채용하는 전략을 설명하기 위해서가 답이었습니다. 오케이? 자, 66번입니다. 요거는 질문 안에 중요한 키워드가 있었죠. 뭐 이런 건 중요하지 않고, 그죠? happen in 8 months입니다. in 8 months인데 8개월 후라는 숫자가 잘 나와 있습니다. 혹시 뭐 그 제 강의나 뭐 우리 이 사이트 안에서 강의나 또는 여러 가지 강의를 보셨다면 파트 7을 읽으실 때 제가 숫자나 대문자가 나오면 동그라미 치라 라고 많이 강조를 드리고 있는데요. 예를 본문에서 아까 컨스트럭션 어쩌고 하고 8 months 보셨을 거예요. 이거 체크가 다 있었다면 60번 쉽게 고를 수 있었죠. 공사가 끝나는 거니까 will open이 잘 어울렸던 그런 맥락이 될 수 있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했고요. 오늘 파트 5, 6, 7까지 골고루 짚어드렸는데 시험 전에 감을 좀 살리는 좋은 경험이 되시길 바라고 6, 7은 일단 경향만 잘 본 거고요. 파트 5에서는 제가 중요한 포인트 많이 짚어드렸으니까 캡처를 하시던 필기하시면서 꼼꼼히 복습을 잘 하시면 분명히 도움이 될 것이다. 시험 잘 보시고 좋은 결과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